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바로 파기환송이었습니다. 파기환송, 뭔가 좀 생소한 말이지요. 대법원 선고라고 해서 박근혜, 이재용 징역 몇 년 땅땅땅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날 실검에는 파기환송의 뜻을 묻는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기환송 뜻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씨는 참 언제나 보면 잘 못 씁니다. 이해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왜? 중요한 게임일수록 단판 승부보다는 한 3게임 정도는 해야 군말이 좀 덜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자, 1심은 각 지방의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방법원에서. A씨는 여기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인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항소를 합니다. 1심 재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해서 2심 신청을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자, 1심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2심을 가는데 2심은 지방법원보다 한 단계 높은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A씨는 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는데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요. A씨는 이제 마지막 상고 찬스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의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 아닙니까? 피고 측 최후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아무개는 블라블라블라. 본 법정은 김아무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보통 이런 모습의 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이 1, 2심에서만입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 원고 측 입장, 증인 출석, 증거 채택 이런 것들로 혐의가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따지는 게 1, 2심에서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바로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최종 끝판대장인 대법원에서는 뭐 하는데? 선고 안 합니까? 대법원이 하는 일은 2심까지 온 이 재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을 판결하는 게 대법원이라는 거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대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왜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그럼 문제가 좀 아리까리한 거는 정답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죠. 1번이란 학생도 있고 2번이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은 학생들의 주장을 다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출제자로서 출제 의도를 밝히고 그 다음에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는 선이 정리되는데 여기서도 납득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쯤 되면 출제 선생님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직책의 선생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문항 자체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이때 학생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문항 그 자체로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별합니다.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가지가 있겠죠? 문제 오류 없음, 몇 번 정답 인정. 그리고 몇 번 문항이 이러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문항은 취소한다. 그죠? 이런 일이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답을 가리는 것이 1, 2심이라면 정답이 나오는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게 바로 대법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심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A씨가 2심 판결도 불복하고 상고 신청해서 대법원 갔다고 했죠.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과연 대법원까지 올 일인가 아닌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네, 이때도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정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바로 자, 2심 판결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2심이 내린 판결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므로 너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바로 상고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법원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지요. 상고기각.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심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2심 판결이 확정. 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이제 징역을 받아야 되고요. 무죄였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2심 판결이 실제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 판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보니까 2심 판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좀 문제가 있네? 그럼 판결 취소야. 다시 가서 재판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가서 재판해. 그러니까 판결 취소야 파기, 다시 가서 재판에 환송. 그래서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2심 판결이 취소가 돼서 아까 고등법원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아니, 3번 다 했잖아요. 자, 근데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올라가면은 4번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심제이지만 이 단계가 3단계라지 무조건 꼭 3번까지만 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파기환송시킨 법이 2심에 가서 또 인정을 못할 경우 다시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려 5번째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파기환송이 되면은 이제 2심 재판으로 다시 가는 거죠.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와, 예. 자, 그런데 세상에 재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네버엔딩 재판을 막기 위해서, 자, 파기환송시킨 이 판결은 2심에서 어느 정도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했는데 그걸 파기환송시켰다면, 네,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의 근거나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100% 반드시 꼭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아니면 법이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굳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네요. 대부분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라서 2심 고등법원에서 새롭게 판결을 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정농단 선고에서 나온 핫키워드 파기환송의 뜻과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파기환송 다시 한번 보면 대법원은 2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상고기각, 너는 대법원에 올 일이 아니었어. 2심 그대로 인정해. 상고기각. 네 말 듣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다시 가서 재판해. 파기환송. 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법원은 가장 큰 법원이다 보니까 가장 큰 구속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판결을 확 뒤집어 엎어버린 이 파기환송 판결에서 네, 역사적인 판결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